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런 커버드콜 전략이나 배당 투자 전략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또 미묘하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강한 상승세를 멈추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합권에 그리고 약간 하락할 요소도, 왜냐하면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런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어떤 내 배경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 카드 하나가 날아간 셈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기업의 실적 위주의, 철저한 실적 위주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커버드콜은 강한 상승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도 플러스를 낼 수 있는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코덱스 월배당 ETF 리뷰 자료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전성시대라고 하는 감은 저도 일부 약간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영업 관행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관계, 특히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영업직원들이 우리 계열사에, 우리 자산운용의 상품을 팔아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쿼터제가 있어요. 25%? 1년에 25%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늘렸다가 막판에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분기로 쿼터를 정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뜯어보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대차 수수료도 들여다본다라고 하고요. 커버드콜 명칭도 바꾼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잖아요. 10%, 15%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뭐냐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 주의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ETF 몰아주기도 문제라고 하고 서면조사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계열사 간 ETF 몰아주기는 뭐 크게 잘못이 있나 싶지만 담합적인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랑은 달라요. 실제로 이 ETF나 펀드 만드는 데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만들어놨는데 안에 주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사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유동성, LP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수수료를 주고 보통 주식을 빌려오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럴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실제로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더 많이 빌려오게 되고, 그런 대차 수수료를 원래 많이 줘야 되는데 대차 수수료 자체는 배당의 재원이 되거든요. 주식의 90%, 그다음에 대여 이자, 예금 이자, 그다음에 대차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 재원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점검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 사실 워낙 요새는 사이즈도 커졌고 상품도 어려워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일스톤.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증권사에 있다 보면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들의 이런 ETF, 이런 펀드들이 좋습니다 하면서 세일즈를 하러 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고객들한테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일스톤이 좋습니다 했는데 이런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일스톤 자산운용이 인수사가 참여한 사채를 이제 펀드의 자산으로 매수를 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보지도 않았지만 내용은 뻔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원칙 하에서 투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만짓거리를 한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대형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셋이나 삼성이나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한화, 한국투자, 신한, 이지스, 키움, IBK 여기까지, KCGI도 있네요. 메리츠에서 떨어져 나온, 대신도 있고요. 아무튼 사이즈가 좀 큰 회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브랜드를 믿고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인업도 되게 괜찮아요. 자, 미래셋은 오늘 접어두고요. 코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는요, 대략 12종의 월배당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5월달 기준으로는 이렇게 12개의 월배당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 아쉬운 라인업들이 있죠. 타미당처럼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은 스킴에서 입맛대로 배당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국채와 AI테크, 그다음에 미국 배당의 10%, 우리 타미당인데 타미당 10%를 추종하는 형태이고요. 테슬라 인컴 배당이 높은 형태로 미국 배당, 액티브, 고배당도 있고, 리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리츠도 사실 최근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요. 인기가 너무 없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빈틈을 잘 파고들었어요. 라인업 자체는요, 진짜 아쉬워요. 사실은
뭐 이거 하나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월배당의 지급 구조 보면 투자자들은 자산과 분배금 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배당주냐, SCHD, 만약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SCHD를 추종하는 종목하고 커버드콜에 대한 어떤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리츠라고 한다면은 리츠하고 배당주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상품별로 남들이 하지 않는, 왜냐하면 저는 현업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상품 설명만 하면 돼도 쉬워요. 저도 뭐 공부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배당 수준은 비슷하게 맞추는 전략으로. 그래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이 대세였습니다. 여기 세 개가 S&P를 추종하는 거고, QQQ는 많이 아시다시피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들이에요.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진짜 ETF 전성시대를 뭐 개인적으로 이끌었었는데, 자, 사실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수가 오르니까 연평균으로 6% 올랐고요. 6개월 전으로 23% 올랐습니다. 12개월로 25%. 그리고 5년 전 대비해서 나스닥은 120% 올랐는데 현재도 나스닥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하면서 나스닥의 종목들 몇 개 보여주고, 엔비디아의 독점 현황,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격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격차, 하이닉스는 또 왜 잘 나가며,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데 있어서 공부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S&P 지수만 사면 되고 나스닥만 샀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면 굳이 내가 왜 ETF를 사? 나는 그냥 개별 주식을 사면 되지. 엔비디아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슈를 많이 몰고 오다 보니까 난 QQQ나 S&P 말고 그냥 지수로 살게. 근데 지수 투자는,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그냥 미니멀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뭐 가격적인 측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고점 저항을 받고 엔비디아가 뭐 다시 오르냐 다시 떨어지냐 엄청나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0%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패턴이시겠지만 오를 때는 많이 못 먹고요, 떨어질 때는 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면 파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 투자,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심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이 지수를 담으면 그냥 떨어지면은 싸게 담는 거고, 오르면은 내 자산이 올라서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약간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습성을 잘 파악한 게 바로 이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월배당을 여기 보시면 이 목차 12개의 목차가 적은 건 아니지만 보시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게 10%, 12%, 15%라고 써 있는 이 자극적인 숫자들을 라인업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QQQ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월배당 투자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QQQ 이런 상품들이 아니라 이제 커버드 콜, 고배당 커버드 콜을 여기다 메뉴에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덱스가 정말 똑똑하고 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의 기초자산들을 추종하는 이 상품들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8월 13일 날 출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없었으면서 자극적인 것들을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생각보다 고위험 고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10%, 12%를 준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덱스가 똑똑한다고 하는 이유는 심지어 이제 고배당이 아닌 기초지수만 따라가는 게 원래는 기본인 건데, 이거는 최근에 상장하면서 마케팅에 좀 중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IT 섹터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입니다. 15%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약간 아시는 분들은 15%나 주니까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하면서 한 겁니다. 상당일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봐서 약간의 이제 수급머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근데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뭐 아예 배척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커버드콜 전략을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지수 추종을 노릴 거면, 대박을 노릴 거면은 절대 커버드콜은 대박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오르게 되면요, 커버드콜의 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게 사실이고, 대신에 배당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은 배당을 노리는 수요가 들어와서 또 가격을 맞춰주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에 스킴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나스닥
종목 위주인데 나스닥 종목보다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11,000 얼마 갔다가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30% 하락했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30%나 하락하는 이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SA 전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이름도 되게 예쁘게 잘 지어놨고요. 코덱스라는 그 신뢰도 있는 브랜드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되게 멋있는 말이 타겟 프리미엄 전략. 프리미엄 타겟을, 그러니까 연에 15%니까 월에 1.25% 벌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겟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월에 1.5%를 벌 건데 매월 꾸준한 프리미엄을 수취할 겁니다. 뒤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주식을 팔아서 이 재살 깎아먹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쏙 뒤에 숨어 있고요. 미국 AI 테크탑 종목에 투자한다. 되게 좋은 말입니다. 위클리 옵션 매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옵션이 보통은 월 만기거든요. 타미당 7도 매월 만기고, 이제 보통 내재 가치라고 있고 시간 가치라고 있는데, 옵션은 사실상 철저하게 베팅 영역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들한테는요, 나는 이 100원,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에 살 권리를 105원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00원이고 나는 110원에 살 권리를 5원에 산다라고 하면 바보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급등해서 130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5원만 줬는데도 11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은 20원이고요. 이 옵션 프리미엄은 5원이잖아요. 5원을 주고 내가 이 권리를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원을 먹기 위해서 5원을 투자하는 경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 우리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 매도 포지션은 이 15원을 보증해주는 형태로 5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30원이 아니라 115원 밑으로, 110원에 살 권리였으니까 115원 밑으로 103원, 90원, 사실 110원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가 콜옵션 매도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2번씩, 이제 매주마다 1번씩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배당을 많이 주려면 이렇게 많이 자주 또 위험한 옵션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해지냐면은 100원짜리를 하루에 방송을 2개씩 하다 보니까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 또 목이 쉬었네요. 100원짜리를 이제 110원에 살 권리는 프리미엄이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은, 자, 120원에 살 권리는 프리미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5.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03원이다. 103원에 살 권리다 하면은 행사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왜냐면 금방 조금만 오라도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옵션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월에 5%라는 거는요, 미친 듯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 보통 우리 타미당 3이나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월에 0.8, 0.6 요 정도를 추구를 하거든요. 월에 5%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매도 비중도 24.5%도 생각보다 주식도 별로 없으면서 콜옵션의 매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되게 잘 포장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종목 코드가 원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483280입니다. 자, 매월 프리미엄 수취한다라는 되게 좋은 내용. 그리고 AI 테크탑 종목을 추정하면서 나스닥이 급등하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연 분배율이 15%니까 월 1.5%. 와, 1억만 넣어도 월에 125만 원입니다. 미친 거죠. 1억이면 매달 125만 원. 총 보수가 0.39. 높긴 하지만 뭐 배당금에 비하면은 별로가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스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뜯어보면은요, 자, 시장의 섹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자, 그 S&P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대비해서 사실 기초지수로서 좀 더 신뢰도가 있고 좀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가 전반적인 섹터 전반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S&P는. 근데 나스닥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술주, IT랑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거의 한 80%가 들어가고, 종목 들어간 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철저하게 IT 섹터. 그러니까는 S&P가 전 업종에 대해서 분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은 일부 섹터에 몰빵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탈 때는 아까 120% 이렇게 나스닥에
이제 상승폭을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섹터를 잘 타지 못하는 때라고 한다면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섹터 투자가 되게 색깔이 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기초지수 대비해서 0.1% 빠지기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투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대 흐름을 잘 타고 났어요, 나스닥이. 근데 좀 약간 S&P 대비해서는 약간 이런 섹터의 색깔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주식이 많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배당도 많이 나옵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 세금 부분을 참고하면요, 사실은 이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분배 금액이 135원, 156원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요럴 때, 자, 135원,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35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35만 원에 15.4%를 다 떼는 게 아닙니다. 과세 표준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요 156원과 135원의 과표 증분 마이너스 20원이죠. 135원을 실제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 둘 중에 작은 거가 과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20에 15.4% 때려봤자 없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135원에서 만약에 14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배당이 14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과표 증분 5원, 그리고 140원의 배당 둘 중에 작은 거 5원에 대해서 15.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배당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면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해외의 파생 상품들에 있어서는 세금이 있어요, 일부. 근데 코스피는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세금 측면에서도 이 기본적으로 5원에 대한 세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세금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 비중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파생상품의 비중을 발라내서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로 과표 증분 둘 중에 작은 거가 세금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해외 파생상품은 일부 세금이 있긴 합니다. 근데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코스피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코스피의 선물 옵션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얘는 이제 5원에 대해서만 세금, 그리고 여기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가장 큰 약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콜옵션의 매수 포지션을 보면요. 자,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좋습니다. 무조건 주식이 오르면 좋은 건데요. 자, 보시면 나스닥 종목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르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나스닥 옵션을 매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옵션을 매도하면서 또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스닥 종목이 오르면은 좋은데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아까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 이렇게 올라가면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게 바로 콜옵션의 매도 형태인데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주식은 좋은데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콜옵션 매도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나스닥 종목이 오르면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고 자, 월에 5% 노리는 프리미엄 전략은 생각보다 공격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나스닥보다는 S&P가 무조건 낫습니다. 특히나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이 있어서는 나스닥보다 콜옵션의 매도는 S&P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좋지 않은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S&P 매도가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요새 운용 인력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은근히 신경 쓰여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시야가 넓잖아요. 왜냐면 현직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용하고 솔직히 시장에서 유명한 분이면 좀 신뢰가 가는 거고 그런데 책임 운용력이 99년생입니다. 근데 운영 경력이 2년이에요. 그 99년생이면 26살 맞나요? 뭐 날짜도 이게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95년생이 거의 30이니까 26살이면요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자분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뭐 1, 2년 경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신입사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거 하고 있고 그 뭐 고객들한테 보낼 뭐 명단 작성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표 붙이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약간 시장이 오를 때야 뭐 젊은 사람이 잘 하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는 또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안 그래도 이 스킨 자체가 AI테크 15% 프리미엄 자체는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책임력도 약간은 이제 뭐 악감정 전혀 없습니다만 시장 자체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코덱스의 월배당 상품들을 라인업을 해서 목차를 예쁘게 한 거는 좋아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목차 상위에 올려놓고 12, 15%의 약간 어떤 어그로 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코덱스는 실제로 기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최근에 나올 정도로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은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나스닥 콜매도보다는 S&P 콜매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뭐더라? S&P의 10% 프리미엄 초단기입니다. 코드가 482730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 콜옵션의 시장 가치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얘는 10%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걔는 마이너스 30%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콜옵션 매도와 S&P 콜옵션 매도가 주는 차이점,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 집중한다라고 하면 매도 한 10%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콜옵션 매도가 ATM인지 OTM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TM이 좋고 등 가격이 좋고 뭐 외 가격이 좋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걸로 했을 겁니다만, 증권사별로 운영사별로 ATM을 하는 데도 있고 OTM을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섞어서 하는 데도 있고 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뭐가 맞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고, 비중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어떤 지수를 매도하는지, 특히나 변동성이 큰 나스닥의 콜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무조건 S&P보다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쪽으로 리스크를 지면서 15% 배당 받는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목소리도 좋지 않았고 여러가지 또 의혹과는 다르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과 금리가 인하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금리 인하가 100% 가까운 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100%에 배당하는 채권들을 제가 리뷰를 해놨습니다. 자, 멤버십 위주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회원들 돈 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우선권을 드려야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